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한번 출렁거렸었죠. 근데 72시간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한 약이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임상시험 중인 미국 제약회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뉴스가 나온 날 이 회사 주가가 상승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받은 제약회사가 어딘지,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제약회사 주식을 조금씩 매수했는데요. 화이자,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그리고 리제네론, 이 세 개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투약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은 바로 리제네론이란 회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많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필이면 왜 이 회사의 약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제약회사에서 개발하는 약보다 뭔가 더 뛰어난 효과가 있었을까요? 리제네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매수한 화이자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이자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화이자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4%가 넘는 훌륭한 배당금과 섹터 중간값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화이자의 PE 레이시오는 TTM 기준으로 14.61배, 포워드 기준 17.55배로 섹터 중간값이 34배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화이자의 최근 5년 평균 PE 레이시오와 비교해봐도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자의 시가총액이 204빌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한화로 250조 원이 넘죠. 자, 배당금도 10년간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주식도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버텍스 파마슈티컬 주식도 조금 매수해 봤는데요. 아크인베스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을 분석하다가 알게 된 기업이었죠. 매출 성장성이 좋아서 이 종목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현재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는 유전자 기술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순이익 성장률도 좋습니다.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은 매출 성장성이 거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좋은 제약회사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제네론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1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주가도 매출과 같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가가 거의 횡보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주가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자, 시가총액은 63빌리언 달러니까 한화로 75조 원 정도 됩니다. 트럼프가 복용 후 극찬했다. FDA 긴급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제네론이 나를 치유했다며 극찬했다고 하죠. 근데 이분도 지금까지 말해낸 행동을 보면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로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다면서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72시간 만에 호전돼서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참고로 코로나가 60대 사망률이 2.57%고 70대 사망률이 10%, 80대 사망률이 무려 25.75%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4세인데 빨리 회복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 그리고 리제네론의 최근 주가 변화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제네론을 극찬하면서 엄지척 했던 날 10월 5일이죠. 주가가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72시간 만에 퇴원해서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이 바로 리제네론 주가가 7% 오른 날이었습니다. 자, 한글 자막은 자동 번역기를 쓴 거라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제네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약을 먹었다고 언급하는데요. 이 회사도 뒤에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리제네론에서 만든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약의 명칭은 REGN-CoV2라고 하고요. 항체 칵테일이란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리제네론은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포브스지와 MIT에서 세계 혁신 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S&P 500 기업이고 직원 수는 8,100명 정도 됩니다. 설립한 지는 30년이 넘은 기업이고요. 염증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FDA의 승인을 얻은 의약품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상 진행 중인 22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그리고 GSK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라이 릴리라고 언급한 거 들으셨죠? 자, 참고로 예방용 백신과 치료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제네론은 현재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예방 목적 의약품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도 치료 목적이 임상 2상이고 예방 목적은 임상 3상으로 리제네론과 같습니다. 자, GSK는 치료 목적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리제네론의 최근 1년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면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이 2배 정도 오른 상태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라이 릴리와 관련한 기사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트럼프가 리제네론과 함께 일라이 릴리도 함께 복용했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방금 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선두 기업 3군데 중 하나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일라이 릴리도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해달라고 FDA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회사의 약을 같이 복용하고 너무 리제네론만 칭찬을 하니까 일라이 릴리 내부적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FDA에 긴급 승인 요청을 한 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제와 예방용 백신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모더나는 예방용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현황이니 한번 참고해 주세요.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GSK 외에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예방용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가 여기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모더나가 유일하게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노박이라는 기업도 임상 3상이긴 하지만 브라질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표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리제네론에 투자해도 될지 투자 지표를 통해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 지표만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회사의 사업계획서나 애널리스트 분석 의견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죠. 자, 리제네론의 티커는 REGN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매출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15년 매출이 거의 10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성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2012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2018년 대비 2019년 순이익은 살짝 낮습니다.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매출과 EPS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4분기 EPS를 보면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최근 4개 분기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EPS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EPS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치는 100% 믿으면 안 되고 참고만 해주세요. 자, 2026년까지는 EPS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2027년부터는 EPS가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네요. 자, 회사의 사업계획서나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 등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해야겠죠. 자, 그리고 예상 매출도 보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6년까지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부터는 살짝 정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리제네론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투자 기간은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기간이 2025년까지였으니까 저 같으면 한 2024년까지를 투자 기간으로 보고 2024년 이후에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재 주가가 향후 1년의 기대 실적까지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P 레시오를 보겠습니다. 리제네론의 P 레시오는 22에서 23배 정도 수준이고 산업 중간값인 34배와 비교해보면 약 33%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제네론의 최근 평균 P 레시오와 비교해봐도 40% 정도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EG 레시오도 TTM 기준으로 보면 0.53배로 EPS 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 대부분은 이런 투자 지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주린이 분들이 지금 투자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미주부 채널에 주린이 특집
1부와 2부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시작한 온라인 강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초보분들도 기업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니까요. 주린이 특집 영상과 온라인 강의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EV 세일즈와 EV EBITDA 기준으로 보면 섹터 중간값과 비슷합니다. 이 지표들은 섹터 중간값과 비슷한데 PE 레시오 기준으로 볼 때는 섹터 중간값보다 낮다는 의미가, 일단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순이익이 더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순이익이 크니까 PE 레시오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투자 지표들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메모해 뒀다가 천천히 체크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복용했다는 일라이 릴리 기업과 리제네론의 투자 지표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PE 레시오는 리제네론이 살짝 낮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23에서 24배수 정도 되네요. 리제네론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성장성입니다. 일라이 릴리와 비교했을 때 최근 연도 매출 성장성이 32.9%로 일라이 릴리의 5.9%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매출 성장률도 20.68%로 일라이 릴리 3.18%보다 훨씬 좋고요. 순이익 성장률도 37%로 일라이 릴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넷 인컴 마진이 순이익률이죠. 리제네론 순이익률이 무려 34.32%나 됩니다. 일라이 릴리 24.48%도 나쁜 수치는 아닌데요. 리제네론이 매출 대비 이익을 아주 잘 내고 있는 기업이네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매출 볼륨은 일라이 릴리가 2배 이상 큽니다. 매출 볼륨으로 봐도 리제네론은 현재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리제네론은 모두 좋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일라이 릴리도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퀵 레이시오, 당좌 비율이 조금 좋지 않네요. 1이 넘어야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 지표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리제네론 주식을 조금 사보긴 했지만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애널리스트 분석 의견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매출이 정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그 정도 수준까지 매출이 올라오면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파이프라인을 볼 때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더 매출이 오를 것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봐야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화끈하게 엄지척을 해줘서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신중하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